안녕하세요. 9년째 한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30대 맞벌이 유부녀예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라 즐겁게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결혼 전에도 제 직업을 알고 있었고 응원해줬는데 지금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네요. 남편 의견을 존중하고 싶어도 직업적으로 무시하는 느낌이라 자존심이 상해요. 저는 다른 회사들처럼 한국에서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업계에서는 인지도 있는 회사에 다녀요. 남편이 생각하는 외국계 기업의 이미지와는 다른 거 알아요. 조기 출근은 안 하지만 야근 밥 먹듯이 하고요. 주말에도 연락받을 때 종종 있어요. 그냥 출퇴근 시간이 불명확한 직업이에요.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상해 주니까 만족하고 돈 때문에 만족하고 다니는 것도 있어요. 남편은 작은 사업체 운영 중이었는데 최근 중국 쪽하고 계약이 체결된 게 있어서 갑자기 규모가 좀 커졌어요. 수입이 달라지니까 제가 버는 돈은 푼돈 같아 보이는지 일 그만두고 본인 회사로 들어오래요. 아직 아이가 없는데 아이도 가지려면 힘든 일 못한다고. 저는 사업 경영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고 재무제표 이런 것도 잘 몰라요. 남편 회사에 들어간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이 중국 회사와 사업 시작하면서 중국어 가능자가 필요한데 저는 영어 불어가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 회사에 전문 통역사가 셋이나 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대학 4년까지 해서 20대 전부를 이 일에만 쏟아부었고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제가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것도 같은데 제 마음은 하나도 몰라주고 퇴사 얘기 나올 때마다 그 돈 안 벌어도 우리 집 먹고 살 수 있다고 아이 가져야 하는데 당신은 책임감도 없냐 하네요. 아이 갖고도 회사 다닐 수 있고 임산부는 재택전환 할 수도 있어요. 육아휴직도 자유롭고 눈치 안 봐요. 그냥 업무 강도만 세요. 아이 때문에 많은 걸 포기할 수 있지만 또 포기 못하는 게 일이에요. 정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불 외워대는 통에 요즘 스트레스성 탈모까지 와서 머리가 막 빠져요. 출근할 때 얘기하고 점심엔 카톡으로 사직 처리하고 와라. 저녁엔 침대에 누우면 이렇게 골아 떨어지는 일 언제까지 할 거냐고. 골아 떨어진 거 아니고 밤 11시라 당연히 잠이 와서 자는 건데요. 퇴직 얘기해서 듣기 싫다 하면 그런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왜 그렇게 목매냐 그러고 내가 당신 사업한다고 장사꾼이라고 비하한 적 있냐 직접 해보지도 않고 비하하지 말라고 말해도 참 대단한 직업 가지셨다며 비아냥거려요. 원래는 아니랬고 오히려 존중하는 편이었는데 최근 계약건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 해외여행 보내주고, 아이 보모 붙여주겠다.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 제가 원하는 건 제 커리어인데 그걸 몰라줘요. 남편은 이제 돈만 눈에 보이는지 제 직업을 저런 물질적인 걸로만 평가하고 제 연봉은 돈 같지도 않나 봐요. 해외 파견 있는 것도 남편 때문에 포기했는데 저렇게 무시하니까 억울하고 사람 자체가 꼴보기 싫어져요. 본인도 아빠 될 준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힘들게 일군일 포기하고 아이 가질 준비하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주 달콤하게 저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태어날 우리 아이를 위해라고 하는데 뭔가 느낌이 쎄한, 가슴에 딱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남편의 말들이 정말 진심인 건지. 결국 전 회사를 그만뒀어요. 실은 진짜 그만둔 건 아니고 휴직계를 냈어요. 남편한테는 휴직계 수리된 날,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말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라더군요. 아이 계획도 세워보자며 좋아하길래 그때 퇴사 문제로 싸울 때 너무 저만 생각했나 싶어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좋아했어요. 휴직계를 내도 제가 맡고 있던 과제들이 있어서 그건 마무리해야 하니까 남편이 출근하면 잠깐 나가서 일 보고 했더니 모르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 집은 진짜 언제 그렇게 싸웠냐는 듯이 평온해졌어요. 제가 집에서 쉬니까 아침 차려주고 남편은 모임이니 인사니 접대니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왔으니 크게 만나서 부빌 일이 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남편은 그때 약속한 것처럼 저한테 카드랑 경제권 전부를 주더라고요. 제 퇴직금은 저보고 비상금으로 쓰라는 통큰말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점점 그때 그렇게 싸웠던 게 미안할 정도로 남편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론 정말 사소한 대화에서 평온한 생활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남편한테 식사랑 후식으로 과일을 주는데 남편이 갑자기 냉장고를 뒤지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냉장고가 이게 뭐냐고 과일 좀 넉넉히 사두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매일 장 보고 과일도 매일 사서 종류별로 다르게 주고 그랬는데 남편은 그 종류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자기가 카드까지 맡겼는데 적어도 과일은 동시에 5종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부탁쯤은 들어달라고요. 자기가 다른 게 먹고 싶어졌을 때 바로 손 뻗어서 과일을 고를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대요. 그리고선 한숨을 푹 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뒤로 좀 더 신경 쓰고 그랬는데 남편이 점점 일정선을 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늦게 들어와서 꼭 냉장고 문을 열어봐요. 그리고 이건 살 필요가 있었어? 라며 얘기해요. 자기가 안 먹는 거 왜 이렇게 많이 샀냐는 뜻인데, 그럼 저는 안 먹나요?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랬더니, 그건 알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샀네.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딱 제가 먹는 것만 지적.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드 내역도 전부 남편한테 문자로 가고 있었고, 매일 장 보는 거 아니까 본인 기준에 좀 많이 긁혔다 싶으면 냉장고를 확인한 거였어요. 또 제가 맡고 있었던 일 처리하느라 사람들한테 커피도 사고 그럴 일이 있었는데 그 뒤에 갑자기 커피 머신을 3대나 사왔어요. 무슨 의도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난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우월감. 두 번째는 사치 부리지 말라는 의미로 제 자존심을 꺾으려는 것. 또 세 번째는 그 커피 머신을 산 곳에서 환심을 위장한 갑질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3대를 같은 브랜드에서 사왔거든요. 커피를 좋아하는 놀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커피 머신을 3대나 사주는 능력 있는 남편이라는 타이틀을 그곳에서 갖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저를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건데 정말 정강이라도 한 대 까고 싶었지만 그러면 남편이 본심을 숨기고 또 예전처럼 저 걱정하는 척 할까봐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의도를 눈치챘지만 모른 척 했더니 커피 밖에서 사 먹으면 귀찮지 않냐고 집에서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일부러라도 작은 돈 큰 돈 할 것 없이 남편 카드 써왔는데 딱 알겠어서 그다음부터 그냥 소소한 건 제 카드로 쓰고 그랬더니 저보고 지방 가게 잘 돌본다나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제가 쉬고 나서 2달쯤 지났을 때인가 일어났던 일들이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저보고 푹 쉬었냐고 묻더라고요. 아직 부족하다 했더니 너무 쉬어도 몸이 고단하다며 자기 일 좀 도와줄 수 없겠냐고 했었던 일이 있었어요. 부부가 같이 사업체 운영하면 얼마나 좋은 거냐고 그게 정말 멋있는 부부인 것 같다고요. 전 남편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뿐더러 제가 휴직 중이다 보니 서류가 꼬일 것 같아 거절했는데 한심한 눈빛으로 보더라고요. 갑자기 경영학 책이랑 미시거시 경제학인가? 그런 류의 책을 사왔어요. 남편은 경영학도였으니까 그게 당연히 쉽겠죠. 그런데 전 그런 책을 본 적도 없는데 그 책을 좀 보래요. 이런 쪽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는 평생 반려자라도 매력 없는 거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그럼 당신은 내가 하던 일, 내 전공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 그랬더니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도 했어요. 기본 상식선에서 알 수 있는 일을 하는 것과 누구나 살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일을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직업엔 귀천이 있는 거라는 말을 돌려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대통령 전부 이공계 출신이 있냐고 세상은 자기 같은 인문계가 움직이는 거라는 말도 했었죠. 전 굳이 따지자면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저는 직업 특성상 영어가 능숙해야 해서 영어를 하고 불어가 필요할 때가 있어서 불어를 하는데요. 남편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고리타분한 언어를 하냐고 중국어도 안 배우고 뭐 했냐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회사에 통역사들 보라고 얼마나 멋있냐고요. 그 사람들은 아예 중국어 통역을 하려고 온 분들이고 저는 불어가 필요해서 한 건데 저도 남들 눈에는 그렇게 멋있게 보일 수도 있는 건데 남편은 그 차이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대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지금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더 이상 남편과 할 말이 없더라고요. 생활비를 제외한 순수히 저한테 들어가는 돈이랑 식비는 제 카드로 해결하고 있고 제가 끌고 다니던 차도 남편은 못마땅했던지 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저번 달에 있었던 대표적인 일은 남편이 저보고 대학을 다시 다니라는 제안을 했었을 때였는데요. 더 이상은 참아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못 해준다 했었어요. 남편이 말하길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넌 먹고 자고 아이 낳는 거 말곤 할 줄 아는 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대요. 참았어야 했는데 요 몇 달 동안 저한테 너무 실망하고 쉬라고 했다고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직장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저한테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한 결과 저는 망가진 여자가 되어 있었어요. 남편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있는 거 알지 않냐고, 그렇지 않아도 당신이랑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당신 아이 낳기 싫으니 내 할 일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하길 무슨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게 집에서 카드 긁는 것처럼 쉬운 건 줄 아냐고 그러네요. 직장 생활 10년 가까이 한 저한테 말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 다음 달부터 하겠다고 했어요. 돈 벌어올 테니 입 닥치고 네 일이나 하라고요. 내 앞길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꺼지면 더 좋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사태가 심각한 걸 알았나 봐요. 저는 사실 2달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다음 달에 복직을 해요. 정말 남편에게 홀려서 일 그만뒀으면 어쨌을 뻔했나 싶네요. 쉴 때 모아두었던 소소한 언어폭력, 인격 모독성 발언들 전부 이혼할 때 써야 할 것 같아서 기분이 참담하네요. 남편은 자기를 속였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더니 조용합니다. 속인 건 미안하지만 그게 당신 본 모습이었다고 했더니 인정을 안 하네요. 아내가 아니라 돈 안 쓰는 가정부에 돈 안 쓰는 부모를 원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가 봐요. 이혼 서류 놔두고 나와 있는데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걸 보니 밑바닥까지 갈 것 같아요. 서로 못 볼 걸 다 보겠네요. 이상 남편이 회사 그만두래서 4개월간 몰래 휴직해 본 경험이었습니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